주나라의 주간사도, 그러니까 주례죠. 주례에 나오는 주간사도편에 보면은 자 5형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2형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주나라의 그 5형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야형, 군형, 향형, 관형, 국형 이렇게 되는데요. 야형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부들이 죄를 지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농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형벌을 위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위에서, 그죠? 위에서 먼저 공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 규자는 우리가 어지러울 규자인데 바로잡을 규자로 여기 셉니다. 바로잡는다. 뭘 가지고? 자, 힘을 가지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못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가 특별히 다른 일을 시키는 거, 노역으로 이렇게 대체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서 명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명을 잘 내려서 그 다음에 먼저 뭘 하더라? 그 지키는 거죠. 이 변방 지키는 걸 잘 하도록 바로 잡으면은 군형도 다스려질 것이요. 그 다음에 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죄 짓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위에서 먼저 윗사람이 뭘로써? 덕으로써. 그죠? 덕으로써 하면은 백성들의 뭐가 없어질 것이다? 그죠? 효로서 다 바로 잡아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효로서 바로 잡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공을 세우면 백성들도 이거 뭐냐면 자기 힘을 다하여서 이때 농사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들판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관형이라라고 윗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논어에서도 저기 뭐야 누구였었죠? 공대 남면할마다 중궁이에요. 중궁이 지금 누가 개씨의 재상이 되었을 때 공자한테 와서 물었던 내용 중에 정치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공자가 현재를 등용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진 일을 등용하라. 어질고 또 재주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 덕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능력이 되는 거죠. 덕으로는 어지러야 되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현재를 들어라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현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만은 일단 네 주변에서 네가 알고 있는 현재를 먼저 첨가해라. 아 자기 친구 예전에 내가 뭐 국회의원 되는데 대통령 되는데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보은 인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래 진정으로 친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을 등용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현재를 내버려 두겠는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관직에 관리들이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윗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무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저 덕도 없는 이런 자들을 등용을 해서 일을 맡기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능력 있게 그저 능력을 보여주고 일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다 자기 직분을 다 바로 잡고 자기 직분에 맞는 일들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국형, 나라의 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윗사람이 항상 내가 스스로를 삼가고 상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은 나라의 형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역죄들이죠. 반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포악이다라는 건데 포악이 아니라요 공순함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기 줄에 정의해서 이걸 공순함. 항상 윗사람이 늘 공순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에 있지만 항상 뭐예요? 낮은 자세로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모 홍범에서도 먼저 물처럼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스스로를 겸손한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로서 바로 잡아야 되지 꼭 어디다가 유배를 보내거나 그저 가둬두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지금 의형이라는 건 없었다 그러는데 아마 채침이 간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6개의 형정죄가 첫 번째 뭔가요?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1번은 그 앞 뒤에 있는 번호는 주역의 64개의 그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21번째 나오는 게 활외서합괴가 되는 거죠. 활외입니다. 활외서합괴가 되고요. 활외서합괴. 그 다음에 2번째가 22번째 바로 그 뒤편에 나오는 게
산화 비괴입니다. 산화 비괴. 빛날 분자가 되고 주역의 괴명으로 읽을 때는 비라 그랬죠. 그 다음에 40번째 나오는 뇌수 핵괴입니다. 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핵괴. 자, 뇌수 핵괴. 그 다음에 하나는 쉬운 5번째 있는 자, 뇌화 풍괴가 되는 거죠. 뇌화 풍괴. 그 다음에 몇 번째냐면 쉬운 6번째에 있는 화산역괴입니다. 화산역괴. 흩어진다라고 하는 나그네리 여자죠. 그 다음에 마지막 60번째 풍택중북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8괴는 읽을 줄 알죠? 산을 나타내니까 자, 이 위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산, 아니, 화래, 그죠? 화래 서합. 거의 다 나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서합은 형하니 이렇게 돼 있죠.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니 이용옥이니라.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깨물 서자에다가 합할 합자예요. 요 괴상을 잘 보면은 사람의 입 내용인데 요 비슷한 것이 기를 이자에 턱리자는 살레 이괴가 있습니다. 이건 자 살레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를 이자 또는 턱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턱의 모양이에요. 위에는 산괴가 되고 밑에는 우레괴가 되는 거죠. 자, 산은 가만히 그쳐 있는 거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턱이라고 할 때 턱 어떻게 하던가요? 한번 씹어보세요.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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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면은 어느 턱이 움직여요? 아래 턱이 움직이죠. 위턱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씹는 모양을 나타내서 턱이자예요. 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턱, 그러니까 요거는 위턱이 되고 요거는 아래턱이 되는 거죠. 위턱과 아래턱이 이렇게 합치면서 음식물을 씹어야만이 어떻게 돼? 내 몸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성인이 이 괴를 보고 양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진이를 기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턱에서 속에 이제 이빨 개념이 되고 그 턱에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 다가 입구가 되는 거죠. 입구인데 대죽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건 깨물서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음식물을 윗니빨 아랫니빨을 이용해서 이렇게 씹는 거죠. 그래서 씹을 서자가 되고 씹으면서 들어오면 일단 씹기 위해서 아작아작 하면서 그 다음 삼키려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닫을 합자입니다. 뚜껑 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씹어서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씹어서 삼킨다 라고 하는 거 씹는 것. 죄가 있으면은 씹어야죠. 야, 너 지금 나 씹냐? 라는 우리 속된 말로도 씹는다라는 그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가 있으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활의 서합계를 보고 옛날 문왕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이 주소편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옥을 씀이 이롭다라고 했고 이 내용을 공자가 그대로 해석한 글이 단전이라는 겁니다. 그 단자는 돼지 어금니 단자가 되는 거죠. 잘 씹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명쾌하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보통 단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활. 이중유물일세. 아까 이게 있었죠? 턱 속에, 그죠? 턱 속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합이라고 하니 서합하여 씹어서 삼켜야 형통하니라. 씹어서 삼켜야 사람을 길러져 가지고 그죠? 건강도 좋아지고 해서 밝아지느니라. 강유분하고 이건 뭐 저긴데 강과 유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양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음이 되는 겁니다.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동이명하고 동이다라고 우레께는 움직이는 거죠. 불께는 밝은 거죠. 그래서 움직여서 밝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밝고 두 개를 또 달리 표현하면 뇌가 되고 이거는 번쩍하는 우레가 되는 거죠. 그죠? 우레와 뇌가 그죠? 서로 간의 함이장 두 개가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밑에도 먼저 우레가 치면 저 위에서 번쩍하는 거죠. 두 개가 합해져서 환한 모양이니 그래서 밝으니 유득중이 상행하니 유가 중을 얻었고 자,
유가 중을 얻어서 얻었다,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고의 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유가 임금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가 있으니 수, 불, 당, 위나 비록 위가 마땅하지는 않지만 왜 이 자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양이 와야 되는 거죠. 항상 순서가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숫자 1이라는 건 양수죠. 두 번째 자리는 음수죠. 세 번째 자리 양수, 음수, 양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괴가 이렇게 오는 것은 양을 강이라 표현하고 음을 유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태양 하늘에서 강과 아니 음양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강유로 나눠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양이 와야 되고 음이 와야 되고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죠. 그럼 이걸 위가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언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부정위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자리에 양이 왔죠. 네 번째 자리. 그 역시 부당위가 되는 거고 부정위가 되고 양자리 다섯 번째니까 양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음이 왔으니까 역시 부당위.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유가 중을 얻었는데 다시 말해서 유가 음이 바로 다섯 번째 자리에 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부당위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상위 위로 올라가서 그래 부정하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이 용옥 옥을 쓰미 이롭다라고 한 것은 자 비록 맞지는 않지만 일단 중을 얻었죠. 자 요 전체를 보면은 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위에서 중을 얻은 사람입니다. 항상 뭐냐면 여러 중이냐 정이냐인데 중을 얻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죠. 치우침이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붉게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죠.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밝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명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사를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용옥이라 이런 사람이 도로도로 사회를 잘 씹어서 지금 합박해야 되는데 죄 준 사람 자 벌 주기에 딱 그저 적합한 덕을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6대 형정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6개 대형정계 형정계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궤별로 전부 다 뭐가 되냐 불궤가 있죠. 그죠? 여기에도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불궤가 있습니다. 밑에 불궤가 있고 위에 불궤가 있고 이거 풍택 중복궤의 전체 궤상의 모습은 불궤가 돼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형옥, 옥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밝아야 돼요. 밝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흐릿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하는 놈, 나한테 아부 떠는 놈 이런 사람들만 그죠?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걔는 반드시 다 불궤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걸 잘 보시고요. 그래서 중정 가운데 하면서 밝기 때문에 능히 옥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궤상을 보고 공자가 다시 표현한 말이 뇌전 이렇게 표현했죠. 밑에 께는 오랫궤가 위에는 저기 번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뇌전이 바로 뭐다? 서합이니 그래서 이 궤를 보고 선왕이 명벌직법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벌을 밝히고 법을 삼갔다. 벌을 분명히 밝히고 법을 아무한테나 마구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칙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벌을 쓰는데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잘 씹어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아까 했듯이 생회 어쩔 수 그저 과오를 저질렀거나 나 모르고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사면해 주거나 용서해 준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꼭 가는 놈들이 있어요. 하는 놈들. 그러니까 우레께가 되고 맨 아래가 되니까 발입니다.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자 강한 양이죠. 하지 말라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꼭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하지 말라고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이 오면은 구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맨 첫째 자리가 초구는 구교하여 멸지니 형틀에 매어서 매일구자입니다. 형틀에 매어서 발꿈치를 멸하니 이렇게 옛날에 발꿈치를 베는 벌을 뭐냐면 월형이라 이것도 의형. 자
발꿈치 벨의 의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형 그래서 발꿈치를 베는 멸진이 묵으리라. 어? 발꿈치를 비는 형은 비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발꿈치 벨 월 의 응. 아닌가요? 비는 코비자. 참 요렇게 쓰는 거. 예. 이거 발꿈치 베는 거. 요렇게 썼나요? 예. 의 비형. 예. 비형. 발꿈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베는 버리고 그래서 이걸 멸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초고다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누가 쓰냐면 주공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채칭 같은 경우는 주나라 주관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공이 쓴 주역의 괴상에는 이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공자가 다시 설명한 것이 상활입니다. 위에 있는 상활은 대상전이라고 표현하고 밑에 효마다 있는 것은 소상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교멸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행,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더 이상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저질렀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서합하는데 서부 피부를 깨문다 라고 표현했는데 부라고 쓴 것은 음이 음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지금 야단을 치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는데 그래서 뭐를 하느냐 두 번째 사람은 멸비라 그랬습니다. 코를 멸한다. 그죠? 다시 말해 코베는 형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허물이 없다. 다시 말해 이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코 베는 형벌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허물이 없다. 왜? 코벨지 안면 깎일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은 뭐냐면은 가운데 하면서도 바르죠. 음이 음자리였고 가운데 하면서도 바릅니다. 지극히 중정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벌을 일부러 저지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가 위신을 깎는 일을 했죠. 위신 깎일 짓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면 깔아야죠. 그래서 코비를 베는 형벌이라 그래서 서부 멸비는 승강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뭘 믿고 까불었느냐? 내 밑에 나의 후원자가 강력한 사람이다. 양이니까. 그래서 승강이라 강을 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까부는 사람들. 우리 누구 얘기할까요? 우리 큰아버지가 뭔데 그죠? 우리 삼촌이 뭔데 우리 먼 친척이 어디 검사인데 해가면서 까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별로 지위도 없으면서 그죠? 저 가만히 있으면은 참 가운데 하면 중이라 가운데나 그죠? 보통이 될 텐데도 꼭 움직여서 일 저지르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기에 적합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6.3 요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이게 옥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요 세 번째 자리는 제후의 자리라 그랬죠. 그 네 번째 자리는 조정의 대신이 되고 다섯 번째 자리는 임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삼심제도가 있죠. 작은 단위의 벌이야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건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1심, 2심, 3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심에 되는 6.3이죠. 6.3인 서석육이라가 석육이다 그러면은 그 마른 고기가 되는 거죠. 마른 고기를 씹다가 마른 고기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지금 양자리에 원래는 양이 돼야 되는데 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고기인데 원래 양이니까 말랐다라는 의미에서 석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육을 씹다가 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지금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는 뭐 별로 아닌 것 같다 싶었더니 이자가 굉장히 교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을 만났다 이렇게 돼요. 저자가 뭔가를 믿고서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옥관이긴 하지만 또 요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신문해야 되니까 이자가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씹지만은 그러나 조금 인색하다. 어쨌든 간 독을 씹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잘 봐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왜? 여기가 우레 이제 아직은 아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본 형태가 되니까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했고 바로 그 이유는 우독이라 라고 하는 거 위부당녀라 위가 마땅하지 못하다. 이게 양이 양으로서 강하게 있으면 이걸 처리할 수가 있죠. 잘 보시면 여러분들 괴를 볼 때 밑에는 붉게지만은 위로 이제 우리가 내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위에서 왜 혹괴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물이죠.
물은 언제예요? 밤이죠. 겨울이고 밤이 또 밑에서 이렇게 봐도 산깨가 되죠. 이제 막 동이 트는 때죠. 그러니까 아직은 박지 못한 거예요. 박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못 보고 신문을 하다가 그만 놔줄까 어쩔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캐고 보니까 독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발견해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옥사를 잘 판결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사 같은 경우는 조정의 대신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람의 죄명을 밝혀서 지금 위에까지 올린 겁니다. 올렸으니까 이 사람은 또 여기는 원래가 음자리가 되고 그런데 양이 온 거죠. 양이 왔으니까 단단하게 그러니까 간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치라고 할 때 치자는 뭐냐면 뼈에 붙어있는 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간치하여 뼈에 붙은 이 고기를 씹다가 이놈이 보통 죄인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자는 지금 대역 죄인으로서, 그런데 지금 풀려나려면, 그런데도 자기가 계속 무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자기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화살을 한 통을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금하고 화살을 가지고 보고 나는 죄가 전혀 없다. 금이라는 건 밝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은 이 활로서 나를 다스려라. 그래서 금실을 그 관부에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뭐에 해당되냐면은 보석금과 비슷한 종류긴 해요. 일단 공탁금 걸어 놓는 거죠. 보석금에다 공탁금을 딱 걸어 놓고 자, 날 심판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득금신이 이 간정하니, 그래서 어렵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 정도까지 하면 여기서 옥사를 보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결코 자기 죄도 다 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간정하니 그러나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길하냐면은 여기도 밝은 눈을 이미 갖고 있죠. 이미 양으로서 이 어린 그 유약한 임금을 도와서 밝게 처리해야 될 대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간정이 길이를 표현했고요.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미광이라 그랬으면 빛나지는 못한다. 그래서 왜? 내가 옥사를 판단하더라도 아무리 제대로 훌륭한 옥관이라 하더라도 법관이라 하더라도 최종 판결권자는 누구예요? 임금이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누구한테 돌리느냐? 임금한테 돌리는 자리다.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6.5는 서간육하여 득황금이니, 역시 마른 고기를 씹다가 음자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황금을 얻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사람 확실하게 벌이 있다는 걸 명쾌하게 판결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탁금이나 요즘 말로 보면 그것을 그냥 국가 소유로 됐더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정여면 바르게 하고 위태롭게 하면은 허물이 없다. 항상 옥사를 판결하는 데는 늘 조심하고 조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여무고는 위 당례일세라. 양자리에 음이 왔는데도 위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그죠? 최고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 당례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제일 윗자리, 실은 요 자리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전직 뭐뭐뭐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를테면 왕의 친척, 요즘 말로 전직 대통령, 전직 뭐 했던 사람들이 과거 전직에 뭐를 믿고 까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자리였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제일 윗자리죠. 이를테면 국가의 원로가 돼가지고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하교하여 멸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형틀에 매서, 멜 하자에다가 형틀교자입니다. 역시 형틀에 매어가지고 들어도 안 들어먹으니까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리, 귀를 멸하는 것이니 흉토다. 자, 얼굴에서 아까 코를 베는 것보다도 코를 베는 거야. 아랫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맨 윗사람이 되어서 어찌 보면 한 집안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 책임도 못 지고 귀까지 이게 망했으니 어떻게 돼요? 아주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을 더 안 듣는 이유가 음자리에 강한 양이 왔죠. 말을 영 안 듣는 거. 어디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실에서. 그래서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교멸리는 공자가 말하는 총불명예라. 들음에 박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의형이라라고 하는 이형이라라고 하는 것이 주관에 없지만은 바로 누가 주공이 쓴
활해서합괴 상구효에 이미 멸리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례는 최종 완성본이 아니에요. 지금 이를 쓰다가 주공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 남아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참고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괴는 산화비괴가 되는 거죠. 산화비괴에 대해서 형통하니 소리 유용하리라 해서 조금씩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괴니까 같이 봅시다. 상활 비는 유레이 비형이라고 했는데 형은 좀 빠져도 상관없죠. 왜냐면 비는 유레이 문강고로, 그러니까 유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역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라는 말, 온다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항상 내 쪽으로 오는 거라 그랬죠. 아까 물이라고 하는 것, 경복궁에 가서 보셨지만은 물이라고, 임금의 정치는 바로 수덕을 갖추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가장 북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대로 보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저 북쪽 열상진원에서 물이 흘러내서 거기도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웅덩이 열상이다라고 표현할 때 찬물 열자입니다. 주역에 이것도 수풍정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열한식천이라 그래서 찬물을, 그죠? 차각물이라고 하는 거 찬물 마시는 거죠. 찬 우물물을 마셔야지. 우물물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지표수에 해당돼서 아주 나쁜 물이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마신다 해서 열상진원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열상. 찬물인데, 그죠? 찬물의 진짜 원천이 되는 물이다. 그래서 열상진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이 여기 이제 우물 하나 뚜껑을 덮어놓고 물이 여기서 흘러가지고, 흐르면 세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이쪽은 서쪽이 되죠. 우리가 그대로 경복궁 들어가는 순서로 이쪽이 동쪽이 돼요.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싹 소용돌이를 쳤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풍수지리나 이런 데서 보통 뭐라면 명당짜리다 그러면 어떤 물이냐면 서류 독립이라 그랬죠.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쪽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서쪽, 이스트 맞네. 웨스트. 웨스트. 맞죠? 이스트 맞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광음에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해서 흐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물길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백악. 그죠? 백악에서, 지금 청와대 뒷산. 백악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영재교 지났죠? 영재교 지나서 영재교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제 이 물이 보통 경회로도 이렇게 원래는 흐르게 돼. 경회로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흘러서 영재교로 갔다가 저 동쪽문 있는 쪽, 건춘문 있죠? 건춘문 그 옆쪽 사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를 빠져나가면 청계천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임금님의 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만물을 다 적시면서 갔다가, 그러면 이제 서쪽은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동쪽 서쪽이다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떠서 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왕이라 표현하고, 온다라고 할 때 올레 잽은 동방목이 들어가죠. 혼자만 오나요? 자, 여러 사람이 같이 손붙잡고 오는 것이 레입니다. 그래서 자, 서쪽으로 갔다가 오는 것, 모든 것은 뭐냐면은 떠났다가도 내가 만일 저런 수덕과 같은 정치를 베푸니까 모든 왜 수덕과 같은 건 남쪽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다 적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에게 오는 정치, 이게 솔빈귀양, 천자문으로 하면 솔빈귀양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상으로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곳을 가장 명당이라 표현하고, 궁궐을 짓거나 옛날 이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절간에까지 들어가죠. 저 인도에서 온 종교지만은 이게 결국은 다 음양오행으로 다 화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런 걸 지을 때도 전부 다 이런 방식의 그 구조를 두는 겁니다. 저기 왕릉도 이런 구조를 두고 자연적으로 이런 자리 있는 쪽 위에다가 집을 지면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고, 자,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온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쪽이 되고 이는 바깥쪽이라 그랬죠. 이게 나라면은 이건 바깥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건 레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래. 유가 왔다니까. 그래서 유는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육리효를 두 번째 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유가 와서 문식을 뭐를 꾸몄느냐 하면은 아래 위쪽에 있는 강들을 꾸몄죠. 그래서 강들을 빛나게 하니래. 문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문식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강을 빛나게 했으므로 형통하고. 불교니까 당연히 빛나죠. 형통이라라는 말 잊어버리지 않았죠. 우리가 오행 얘기할 때 하늘의 덕을 원이요, 이쪽의 덕을 형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불교가 되는 거죠. 남방 이화 다 통하죠. 자, 그래서 형하고 그 다음에 분강하여 강을 나누어서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강을 나누어서 근데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강이 여기로 올라갔다 이 소리예요. 맨 꼭대기 상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누구를 꾸며주냐? 올라가서 두 개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유를 꾸몄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유를 꾸몄으므로 소리 이왕하니. 그런데 조금씩 가는 것이 그죠? 조금 가서 조금 이롭다 가는 바가 조금씩 그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조금씩 움직여서 다 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해와 달이 천도의 운행이죠. 천도에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천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천문개념. 그래서 하늘의 빛남이다 이런 소리죠. 1월 성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천문은 이렇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밝은 거죠. 이거 문명한 거죠. 산꾀죠. 그래서 문명이 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밝게 빛나면서 그치는 것. 이건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밝게 내가 밝아졌다 빛난다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빛나는 것이라. 그래 인문이라라는 말이 자 여기서 최초로 나오는 문헌입니다. 그죠? 인문이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관호 인문예니 공자님 말씀이죠. 그래서 관호 천문하에. 그럼 우리는 천문을 보고 뭘 하느냐? 이찰시변. 그죠? 하늘의 1월 성신의 움직임을 보면서 때의 변화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인문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명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밝은 세상이구나 이러면 내가 충분히 덕을 베풀 만하구나 라고 해서 이로써 이 천하를 다 그렇게 그죠? 그렇게 되도록 다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산하비괴. 여기서는 산하비괴에서는 그 다음에 요걸 보고 공자가 그대로 보시면서 산 아래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 유화, 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빛날 빛자 빈이 군자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돼요? 항상 정치를 밝히되 명서정오되 그죠? 모든 정치를 묻정치를 밝히는데 정치를 밝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옥사가 일어날 일이 없죠. 위에서 밝은 정치란 무감저록하니라. 감히 옥을 끊음이 없어야 하느니라. 함부로 옥사를 짓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논어에 자장이 물어보죠. 선생님 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죠. 선생님 밝음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게 안연편에 나오던가요? 밝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장도 이제 어디 재상이 되거나 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선생님 밝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기 맞아. 피부를 침윤지소 침자가 이렇게 쓰나요? 침범한다는 침윤지소 조금씩 묻어져 들어가는 그죠? 조금씩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조용하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자칫 저 사람 말이 맞나? 요즘에 언론들 그렇죠. 그 침윤지 소화 그죠? 가만히 스며드는 그죠? 스며들면서 촉촉히 적셔드는 그 하소연과 그 다음에 부수지라는 말이 있었죠. 피부에 스며드는 피부에 받아들이게 위장이자 부수지 참인가요? 피부에 스며드는 참소 부수지 참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가히 이거를 행하지 못하게 여기 두 개가 바뀌네요. 참소가 이쪽이 두 개 요 글자 바뀌어요. 참소가 그러니까 부윤
침륜지 참과 부수지 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조금씩 얘기하면서 조금씩 상대방이 이렇게 헐뜯는 그 참소가 우리가 스며들고 그 다음에 피부에 조금씩 들어오는 그러한 하소연 이런 것들이 가히 행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밝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무고하는 이런 무고하는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 밝음이 아니다. 밝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정치는 우리 먼 곳까지를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해서 명과 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밝은 눈, 그죠? 밝게 볼 줄 아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산화 비계에서 가장 그러면은 우리가 뭐 형벌이 없게 하려면은 공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송사를 듣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다. 그렇지만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나는 무송이라 그랬죠. 송사가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송사가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지금 산화 비계처럼 어떤 사회를 만든다? 문명한 사회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정치를 밝게 제대로 하면은 결코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밝은 정치, 명정을 실현하겠다라는 뜻에서 산화 비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째 뇌수핵괴입니다. 자, 오랫괴가 되고 밑에가 자 물괴가 되는데 이게 봄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해동된다라고 하는 이제 풀린다, 그 다음에 모든 원망함을 뭐 다 푼다라는 해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뇌수핵괴에 대해서 자 글자를 잘 보면은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 지금 봄이 왔죠. 지금 봄이지만은 자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다시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이 뇌수핵괴에 대해서는 이서남하고 무소항이라 그래서 서남 쪽이 이롭고 그 다음에 가는 바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서남 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치역, 호, 곤 바로 이 자리가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곤방의 괴가 되는데 여기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만이 두루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먼저 이제 동쪽 봄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전부 다 다룬 겁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가면 머지않아 여름이 오는데 그리고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면 치역호곤이라고 표현합니다. 곤방에서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곤괴가 바로 서남방을 표현하는 겁니다. 곤방에서 역사를 잘 이뤄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풀려면은 바로 요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가는 바가 없느니라 일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 내복이 길라니 그래서 와서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역사 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공을 이루고 다시 또 와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야만이 길하니 유유왕이거든 가는 바가 있거든 빨리 하면 그죠 일찍 하면 길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부지런히 힘써서 일찍부터 하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단왈해서 그 공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해는 험이 동이니 이렇게 표현해. 무슨 소리냐면은 험한 가운데 움직인다 그랬죠. 내괴가 물괴죠. 물은 깜깜한 밤중이고 겨울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진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니 동이 면허험이라. 그래서 움직여서 지금 여기는 어두운 곳에 빠져 있죠. 물속에 빠져 있죠. 그 빨리 움직여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동호 면호 험이라. 그래서 움직여서 험함에서 벗어나니 물을 감이라 라고 표현하고 감은 험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감은 험례라. 아니 그 다음에 이것이 해라.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것이 다 어려운 것이 다 풀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리 서남은 자 풀어진 것이 서남 쪽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중을 얻었기 때문이요. 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표현하냐면은 득중례요. 위에 보면은 서남쪽이 이롭다. 여기서 지금 여러 잠재가 엉뚱한 데가 될 수 있겠죠. 서남쪽이 중을 얻었다. 누가? 여기가 되겠죠. 유가 그죠? 중을 얻었고 이 중이 잠깐만 보자. 어디 중이야? 가서 중을 얻었다 하니까 갔으니까 바깥이죠. 그죠? 왕득중. 그래서 유고효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길의 복길은 와서 그죠? 와서 회복해서 길하다라고 하는 건 내 중야요. 지금 와서 회복해서 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구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왕숙길은 가는 바를 두는데 일찍이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공을 세워야 되죠. 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공을 두었기 때문이라 천지해이 그 공이라고 하는 건 치역호권의 요 개념입니다. 천지해이 자 그럼 천지자연도 봐라. 천지가 풀어진다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은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무슨 비가 있죠? 입춘 우수가 있죠. 우수가 있고 경집춘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내려서 매우 착하고 우레와 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레와 비가 일어나야만이 어떻게 돼요? 모든 곡식과 초목들이 그죠? 백과 초목이 개갑탁하니 그래서 비가 와야만이 이렇게 해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봄에 모든 것들이 싹 튼다 이런 뜻입니다. 갑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탁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해짓이 되이자라. 이 해의 때가 굉장히 크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모양을 보고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뇌우작이 해니 그죠? 우레가 치고 오죠.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는 것이 바로 해니 다 모든 거 해동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 군자가 뭐 하느냐? 자, 이거 모두가 다 그죠? 풀어져서 화합하는 때니까 허물이 있는 자는 용서하고 사과 유제라 그랬죠. 죄 있는 자는 그죠? 너그럽게 해준다. 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조금 사해주는 거죠. 너그럽게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사과 유제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뇌화 풍대입니다. 뇌화 풍대는 어디나 여기나요? 그죠? 지금 봄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언제냐면 여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형통하다 표현했고 봄이 가서 여름이 와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머지않아 가을이면은 뭐예요?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쾌라 표현했고 왕격지하나니 왕이 일어나니 이런 뜻입니다. 왕이 일어나니 어디냐면은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되면은 왕이 이때 제사 지내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다. 가지라고 하는 건 이를 격자의 격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무루의 일중이니라. 해가 이렇게 남중한 것은 그죠? 마땅하니 그죠? 마땅히 해가 남중한 것을 걱정하지 말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남중하여서 그래도 네가 정성스럽게 이 과정을 잘 건너면 이제 좋다라는 의미가 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역시 형통하다가 되고 요게 여기다 아들 자자가 되면 제사 지낼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활 풍은 대하니 풍이라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명이 동이라 역시 밑에가 붉게가 되니까 밝고 우레께가 되니까 움직이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밝게 움직인다 이런 뜻. 밝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 소리입니다. 써이자를 썼으니까 밝음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풍대하다 풍대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풍대해지 풍이니 왕격지는 왕이 이른다라는 것은 상대하여 큰 것을 숭상하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루의 일중은 자 해가 남중한 것을 마땅히 남중한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슨 소리냐 해가 남중했다 그러면 곧 뭐예요? 해가 지겠다 이걸 걱정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 일중한 것은 결국은 저 위에서 천하를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의조 천하예라. 다시 말해서 해가 기울어질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일중한 모습을 보고 무슨 정치를 하라? 명덕을 하고
지어지선이죠. 지극한 선에 여기서 그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연히 천지자연의 원리는 뭐냐. 자연의 원리는 일중즉 측이죠. 해가 가운데 남중하면은 머지않아서 기울어지고, 월령즉식, 달이 가득 차면은 그 다음에 먹히 난다. 그죠? 월식이 일어나는데, 천지영어도 여시소식연. 하늘과 땅도 다 차고 하늘과 땅이 차고 비는 것도 또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한다? 때와 더불어서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불어나는데,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야. 참, 일중에서 네가 요 시기에 정치만 잘하면 지어지선의 단계를 잘 유지하면 되지. 아이고, 나 머지않아서 나 죽을 텐데, 나 죽으면 어쩔 거나,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 소리야. 네가 제대로 하고 나면은 너를 뒤를 이은 사람 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모양 여기 일중즉 측하고 월령즉 식하나니라는 데서 천자문에서 뭐라고 나왔죠? 1월 영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이 천자문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활 뇌전 계지 풍이니. 그래서 올해와 번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이런 것이, 그죠? 번쩍번쩍 하니까, 그죠? 다 어쨌든 이것도 풍대한 거죠. 군자 이하에, 군자는 이걸 잘 보고서 어떻게 되냐? 절옥지형이라, 옥사를 잘 끊고 그 다음에 형벌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왜냐? 대단히 밝게 지금 움직입니다. 밝게 잘 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세상에 대단히 풍성한 세상이죠. 대단히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한데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들이 많죠. 이런 밝은 세상에 죄를 짓고 그저 부정부패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밝은 군주라면은 그런 자들 틀림없이 뭐예요? 죄 줄 거 벌 주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절옥지형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옥사를 분명하게 끊고 유전무죄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운 6번째 화산여괴입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지금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산 위로 해가 넘어가고 차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나그네 이런 개념으로 여라고 표현하죠. 자, 1월은 천지의 여라, 갱여라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는 조금 형통하고 여정하여 길하니라. 나그네는 어디 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바르게 하여야 길하다 이렇게 문왕이 표현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공자가 뭐냐면 여소형이라는 것은 뭐냐? 유득중. 유가 어디에서? 바깥에서 중을 얻어서 이제 임금자리 된 사람이 강이 아니라, 그죠? 음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순호강. 그러니 이건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냐면은 밑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호강이라, 강하고, 그 다음에 지이오명이라, 지를 그쳤다라고 하는, 제가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가 유가, 그죠? 유가 지금 가운데에서 여기 유득중, 코에 바깥에서 중을 얻었고, 순호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래 위로 뭐예요? 전부 다가 양이죠. 그래서 양을 따라가. 내가 지금, 왜냐면은 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밝은 사람들이죠, 다. 지극히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밝은 위에 여기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왕의, 그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밝은 대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임금, 내지는 이런 임금을 도와주는 현신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쳤다라고 하는 건 산귀니까 그쳐서, 자, 어떻게다? 내가 밝은 가운데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걸릴 리자. 그래서 여자를 읽지 말고 걸릴 리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밝음에 걸려있음이라. 그래서 시소형 여정길예니, 이제 앞에서 문왕이 이로써 조금 형통하고, 그저 나그네는 바르게 함이 길하니 여지시의 대의자라. 역시 여의 때와 그 다음에 의리가 크도다 표현했고, 이걸 공자가 그대로 읽은 것이 산상유화, 산 위에 불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연이, 군자가 이걸 보고서 항상 명신용영하여 삼가, 그죠? 형벌을 쓰는 것을 밝혀서, 그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면서 형벌 쓰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불료옥이니라. 쓸데없이 사람들을 옥사에다 그대로 놔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역의 하나하나 말씀들이 전부 다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이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풍택 중북계입니다. 이거는 뭐 명학이 제음이언을 기자화지로다 추기경 나오는 말기가 바로 6.25, 9.25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전체만 보자면은 중부의 정치죠. 큰 전체를 보면은 온 사회가 지극히 박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바람개가 되고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 택, 중부라고 읽는데요. 이런 정치를 중부의 정치고 택은 연못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죠. 풍이라고 하는 풍목이죠. 우리가 나무라 그랬죠. 그리고 음이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노를 지어서 가는 형태입니다. 노를 지어서 가는데 바람도 살살 불죠. 순풍에 돛달고 잘 가는 형태입니다. 어떤 정치가 이런 정치가 되느냐?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단단합니다. 속으로 가운데 사리사욕,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중부의 정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나무와 같은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겉은 단단하면서 속은 대단히 부드러운, 그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런 군자가 되는데, 이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 미물들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어면 길이니 돼지와 물고기면 길하다라는 건데, 신급도너 이런 말로 그 밑에 공자가 아마 참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화피초목 뇌금만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인의 덕이 누구한테까지? 저 초목에까지 그저 교화돼서 입혀진다 이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중북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요. 자, 저러한 미물들까지 믿을 정도의 그 정치를 하니 어떻게 돼요? 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섭대천하고 큰 내를 건너미 잃었고, 이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 문왕과 같은 분이고 무왕과 같은 분이고 탕임금과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혁명을 하면 틀림없이 그죠? 나라를 안정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섭대천입니다.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이 바로 혁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표현했고, 공자가 중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제내. 유가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디가 돼요? 유가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유가 또 전체상을 이건 본 겁니다. 그리고 강이 다 특중했다. 구도 강, 그죠? 그 다음에 구이도 강. 그래서 강들이 다 꽉 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할세니, 또 열이손이라 그랬죠. 기쁘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연목괴죠? 그죠? 연목괴를 우리가 기쁠 열, 그래 여러분들이 주역괴를 알아야 기쁘다라는 말. 우리가 연모택하고 이 연목괴를 연모택이라고 했고, 그래서 은택이다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그죠? 요때가 언제냐면 1년의 때로 표현하죠. 언제예요? 가을이죠. 가을에 풍성한 그 풍년을 맞이하는 건 임금님의 덕택이고 우로지 택이죠. 그죠? 하늘의 우로의 덕분이 되고, 그래서 덕택이 되고, 이거를 계명으로 쓰면은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양이고 위에 이제 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태가 되고, 바로 태는 은택, 덕택, 가을, 그죠? 거둠, 수확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음심을 쓰면은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요. 여기에다가 말씀 원자를 쓰면은 자, 기뻐서 말하는 거죠. 그래, 말씀설도 되고, 기뻐서 말하면 기쁠 열자가 되고, 가을이기 때문에 또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 다 파헤치죠. 그래서 벗길 탈이라고도 씁니다. 그런 의미의 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열이 손이다. 이땐 기쁘다. 연목괴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가 바람괴가 있죠. 바람은 뭐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죠. 그래서 손이라 표현하는 거죠. 바람괴를 손이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손순하기 때문에, 그죠? 공순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람은 부내 화방례라. 그래서 그 믿어움이, 자,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사람을 보고 아래에서는 기뻐하죠. 기뻐하는 와중에 이 임금이 우쭐하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 우쭐하지 않고 스스로가 손수훈한 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어움으로 이에 화방, 온 나라가 다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방예니라. 그 다음에 공자가 도너길이라는 말은 뭐냐? 신급도너해라. 그죠? 그 믿음이 저 미물인 돼지와 물고기에까지도 다 미치게 되고, 자,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건 승목호. 아까 얘기되면은 연못이고 손목이 되니까 여기서 나무를 타고, 다시 말해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주허. 그죠? 배는 비어 있는 거죠. 이거 전체 괴상으로 보면은 통나무 배를,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안으로 이렇게 판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는 비어 있고, 옛날에 어느 분 호가 허주 이렇게 썼다 그랬죠? 조선시대 때 어떤 학자도 허주가 아니라 어느 집안에 참 뭐 김씨 보니까 광산김씨 허주공파 제가 어디 갔다 보니까 있던데 이 허주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중북호 이정이면 그다음 믿음을 두고 이로써 바르게 그죠 움직여서 그 발음으로써 바르게 하여서 이로면은 내응호 천예라. 늘 바르게 해서 중부의 마음으로 바르게 해서 움직여서 이게 항상 이로우면 어떻게 돼요? 하늘도 도와준다 이 소리입니다. 응호천이라는 말. 공자가 마지막에 택상유풍이 바로 연못 위에 그죠? 물이 많은 그 못 위에서 바람이 있는 것이 충분히 군자 이하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된다? 의욕하여 완산이라. 옥을 의논하면서 그죠? 이제 두루두루 혼자 나름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루두루 의논을 잘 하여서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죽이지 말고 그죠? 그 죽음을 좀 완화시켜줘라 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정치냐면은 순임금의 정치였죠. 당시에 5형이 있었는데 5형을 다 늦춘 거죠. 그래서 개전에 정이 있으면 그 죽일 사형을 시킬 죄도 유배를 보내거나 그저 멀리 추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그러한 중부의 정치 덕분에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바로 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고,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을 발탁하여서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현홍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군현홍수를 다스리고 다 이 속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군현홍수를 다스렸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임금이 됐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군현홍수를 총지휘했던 그죠? 감독이 됐던 우도 이후에 순임금 뒤를 이어서 바로 뭐를 했더라? 임금이 된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분들이 중부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서경을 공부하거나 주역에 있는 말들이 다 그 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일단 전체를 다 총괄해야만이 취침이 뭐가 부족하고 누구는 뭐가 부족하고 해서 두루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 잘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글을 항상 글 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서자서 아자라는 말 있죠.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맹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건데 자 서자서 뭐예요? 글은 글이요. 나는 나라. 아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항상 어떻게 된다? 곧 체득. 내 몸에 딱 붙여서 아자.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거든. 그죠? 뭐라고 했나요? 그 주자가 한 얘기구나 저거는. 그 맹자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누구냐? 이윤이 아니라 재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이윤 말고 또 하나 누구죠? 유하예요. 유하이가 이제 높은 자리 뭐 발탁 받기도 하고 또는 낮은 자리 뭐 발탁 받고 개의치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서 자기가 별도만 묵묵히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말에 힘입어서 주자도 공부를 하는데 서자서 아자 하지 말고 인류 부족이어든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용맹, 그죠? 용맹분약 벌리라. 용맹이 떨쳐 일어나서 그치지 말아야 필류장진이라. 반드시 길게 나아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은 그리워 나는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잘 읽어서 바로 스스로 체득하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